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리텍 때 자소서 미리 쓰기 이제 시즌 3 시리즈로 11번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던 배경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이 성장 과정부터는 실제로 쓰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피드백 해주는 자소서 강의 네이버 TV의 자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써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든 자소서의 기본적인 그 포맷이 성장 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물론 NCS 방식의 자소서도 있죠. 그런데 그 자소서 어느 귀퉁이에 성장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드시 대부분 나오기에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NCS 자소서가 나오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던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 네 가지 형식은 아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을 잘 알면 NCS 자소서 쓰기에서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고한 바와 같이 자소서 쓰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두 번째로 성격 장단점, 세 번째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자, 요즘은 이렇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는 형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경험을 요구하는 유형들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위기적인 것을 타개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적합한 유형이죠. 이런 것을 왜 요구할까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갖다가 행동 패턴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형식상은 서류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을 요구하는 유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경험을 요구하는 유형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자기 PR은 이건 사실은 자소서 쓰기와 관련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자소서 통과한 애들이 나중에 임원 면접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임원 면접인데 그 안에가 이제 전공 면접과 인성 면접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정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임원 면접이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 1분 자기 PR을 요구합니다. 자, 1분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네 자신을 한번 PR 해봐라.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넣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심화과정 맛보기에서 성장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무엇을 되게 보여드렸냐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써야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자, 성장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전기적인 사실을 알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가장 신봉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갖다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라는 제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뭡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은 여기서 지금 손흥민의 성장 과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 인성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입장에서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성이 좋은가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을 써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인성이 좋다는 것을 갖다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자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잘 배워왔죠. 만약에 모르면 저희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손흥민은 지금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최고의 가치로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에게 축구를 기본기부터 착실히 배웠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인성을 배웠다. 아버지는 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선수가 넘어져 다치면 공을 내보내고 상대를 먼저 체크하라고 지금도 강조하신다. 축구 선수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는 나의 신념이 되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가치가, 자기가 지금 내세우는 가치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경험, 이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입증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도르트문트전에서 내가 상대 선수와 부딪혔을 때 나는 이러한 나의 신념을 지켰다. 경기가 끝난 뒤 가디언즈는 이렇게 나를 평했다. 손흥민이 팬들을 사로잡는 건 그의 공손한 성격과 에너지, 긍정성과 미소라며, 자, 이것은 매스컴에서 표현된 것이었죠. 그래서 분명하게 입증력이 있죠. 라며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겸손하기 쉽지 않다고 평했다. 동료들에게 그 소식을 접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나의 진심이 전해져서 기뻤다. 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겸손이라 생각한다. 겸손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주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키워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내게 이런 태도를 갖도록 키워준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자, 이 글의 포인트를 볼까요? 어렸을 때 실력보다 인성,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은 큰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의 포맷이 바로 주장과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자소쓰기. 성장 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전기적인 사실을 쭉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회사에서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 과정에서 부모 영향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부모에 대한 자소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지금 다음과 같은 한번 볼 성장 과정의 하나 예를 봅시다. 앞에서 제가 만든 것이지만 이거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인데 제가 이 책에도 지금 넣었지만 저의 저서에도 넣었지만 사실 누가 지은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본 그런 어떤 그 자소서, 성공 자소서, 이 학생이 지금 어디에 지금 취업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자소서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단히 좋은 훌륭한 자소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대로 글을 쓴 게 아니고 약간 저의 강의 형태에 맞게끔 변형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대충은 해충. 자, 이거 라임을 잘 맞추고 있죠? 떡 넣을 때도 온 힘을 다해라.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제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저희 귀가 닳도록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삶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 것을 몸시 보여주시는 제 삶의 자세에 대한 롤 모델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언행을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그러한 가르침은 어느덧 저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저는 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한 뒤 일에 뛰어드는 책임감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편의점 알바를 처음으로 결심할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 일을 알바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근무는 처음이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가 근무하는 곳으로 가서 포스 사용법과 재고 관리 방법, 고객 접대 방법 및 고객 만족적 서비스 등에 대해서 상세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뒤 저는 제가 매장에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꾸준히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그 일을 해도 될 것이라는 확신이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 가서도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헤매지 않고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뒤 며칠이 지나면서 능숙한 일처리와 최선을 다하는 근무 태도로 인하여 사장님으로부터 신임이 날로 두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되었어도 사장님은 계속해서 근무해 주기를 원했으나 학업과 병행할 수 없어서 후임 알바생을 받아놓고 그가 편의점 일을 완벽히 숙달할 때까지 교육을 시킨 다음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의 이러한 노력은 입사 후에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회사는 알바보다 더욱 중요한 저 인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멋지죠?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책임감인데 이 책임감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잘 드러나죠. 그런 다음에 그 사장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그만둔 다음에도 자기가 알바생을 받아놓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시켜놓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되죠. 이처럼 이 학생은 자기 자신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공장에서의 3정은 5 S는 하루 방 청소 20분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3정 5S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봅시다. 이 학생은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며 어떻게 지금 그걸 갖다가 입증하고 있는지, 집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밖에서 일이 잘 풀리겠느냐. 어머니께서 아침에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학원에 늦게 가도 좋고 숙제를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청소는 매일 빼먹지 말거라.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수학과 영어를 강조하셨던 터라 우리 부모님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하기 바라셨던 어머니의 쓴 잔소리가 지금은 저에게 성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청소라는 성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주변 정리 및 청소를 하기에 남들보다 먼저 행동하고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 방 청소 20분. 저는 남들보다 하루를 20분 더 일찍 시작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먼저 시작하는 20분을 귀사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강조하는 가치가 지금 청소죠. 사실 공장에서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청소에 신경을 썼는가를 갖다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 꼭 자기의 장점만을 얘기해서 설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 이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됩니다. 자,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불행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갖다가 잘 보여줘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로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려운 고비를 겪어온 이런 성장기를 갖다가 다음같이 해석함으로써 자기는 그걸 극복했음을 갖다가 보여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보통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나 역시 젊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의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음에 더 큰 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해지곤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설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도 늘 어딘가를 향해서 서둘러 가고 있었다.